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내 계좌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번 한 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의 최저점입니다. 몇 년 만의 최저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참 쉽지가 않은 말이었는데 그 시장에서 매일매일 결과를 내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섹터는 분명히 있었고 역시나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고했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리드해 갔는지 내 계좌를 만들어 갔는지 여러분 더 저희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되시고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장의 촌철살인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노란톡 또한 활짝 열려져 있죠.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임강빈 위원과 다채롭게 소통 가능한 창구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쪽에 QR코드도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들고 카메라 킨 다음에 이 QR코드를 향해 쫙 갖다 대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또 힘드실까 봐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주식 시장의 단기 시세 요건을 대공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빨리 수익을 만들고 싶고 빨리 지금의 이 힘든 구간에 있어서 계좌가 탈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기 시세를 어떤 식으로 좀 쟁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요건을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고 싶네요.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주식이 뭔가요? 주식이요. 우리의 월급을 뺏어가는 존재? 아니,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와서 우리 지갑을 부풀리는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는 건데 왜 월급을 뺏어가는 존재가 된 걸까요? 어제 제 저녁에 네. 어떤 분과 식사를 했는데 네. 그분은 장군을 전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을 교류를 하시는 예. 분인데 주식을 하겠다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셨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지 않냐, 카카오가 좋지 않냐. 위원님의 방송을 보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네요. 이게 뉴스에 예. 여기가 저점이라더라.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 네, 예. 그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주식을 접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지난 1년간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셨습니까? 증권사 리포트 참 재밌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쓰시는 거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신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을 쓰신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의 거의 대부분을 읽어보면요. 다 매력적이다, 좋다입니다. 왜냐? 안 좋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업에 대해서 쓰는데 좋은 기업을 이름 있는 기업을 좀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살짝 포장해서 쓰기도 하고 매력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과거에 좋았다라고 했었던 좋다라고 표현했었던 종목들이 최근엔 참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는 게 진짜 좋은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뉴스가 잘 안 나오고요.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수급 투자자 정량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HTS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관 리포트는 분명히 좋다 나와요. 뉴스에도 좋다고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대차 수량이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을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뉴스를 보고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주식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연중 최저치를 지난주에 기록했었던 주식시장인데 여러분들 일단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딱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며칠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자리부터는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3월 달엔 올라갔었는데 5월 달 들어와서는 계속 빠졌어요. 이유가 없이. 예. 자,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 4% 반등을 했고 그 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장이 또 바뀐 겁니다. 우리 4월 달 시장은 개별 종목이 엄청 잘 갔잖아요. 5월 달 중순부터는 또 대형주들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지수 반등이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동안 잘 갔던 테마주들이 꺾이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에 가장 떠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기산텔레콤이죠. 자, 기산텔레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산텔레콤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과 같이 말씀드린 게 베셀,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같이 말씀을 드렸죠. 파이버 프로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과 함께 UAM 관련주 5월 달에 보자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UAM 종목 중에서 기산텔레콤 정말 잘 갔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있어요. 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 UAM 관련주는 기산텔레콤이 살아있으니까 5월 달 말까지 테마를 이끌게 될 텐데 자, KG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KG케미칼이라는 종목, KG이니시스라는 종목 이 종목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또 광림과 쌍방울 같은 종목들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TV방송에서 나와서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쌍용차를 인수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실제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쌍용차는 부실기업입니다. 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좋다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M&A 이슈 때문에 이전에 쌍용차 EV가 올라갔죠. 에디슨 EV 그리고 그 이외에 UNI라는 종목이 막 연속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도 수급이 쏠렸는데요. 정말 그러면 쌍용차를 인수했었을 때 이게 KG스틸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고 KG케미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쌍용차, 쌍방울은 인수 우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KG케미칼과 KG스틸은 떨어지냐라는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G스틸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제가 참 좋다 말씀드렸고 원자재 기업이고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이 시세를 내면서요. 적정 가치까지 기업이 올라왔어요. 이미 여기서 상한가 2번을 가고 바닥에서 거의 한 250% 정도 오른 이유는 쌍용차를 인수한 그 긍정적인 것들을 시세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쌍용차 인수가 확정, 네,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급락했죠. 당연한 것이죠. 이걸 보고 쌍용차 KG가 인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식의 선 반영과 재료 소멸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자, 쌍용차 그리고 쌍용차 관련해서 KG그룹주 그리고 쌍방울과 광림이 하필 이제 전업종이 반등하면서 대형주가 잘 가고 테마주가 꺾일 수 있는 시점에 재료가 또 소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결과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대형주가 잘 갈 때 되면 이상하게 테마주가 꺾이고 또 대형주가 막 잘 가서 대형주를 이제 갈아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장은 고점이면서 어느 순간 또 테마주가 잘 가요. 이런 흐름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시장의 뷰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그런 것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제 방송 보시면서 시장의 리듬을 잘 타시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가장 맞는 공략법,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 평생 주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지갑을 부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하면서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들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남겨주십시오. 저희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 잘 되셨어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잘 못 보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힘드셨죠?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야, 삼성 SDS. 삼성 SDS요. 네. 네. 매수가와 그거- 비중은요? 그게 좀 오래됐는데, 20만 8천 원에 샀어요. 20만 8천 원의 비중은요? 15%입니다. 15% 갖고 계신 상황. 그러면 진짜 시청자님 네. 많이 오래되셨네요. 그쵸? 한 2021년 한 1월쯤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네, 맞아요. 그때 들어가신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마음도 많이 좀 쓰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고개를 드는 걸까 아니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아니면 손해 좀 안 보고 나올 수 있나, 그런 것 좀.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안 보고 나올 수 있나. 조금 기다렸다가 뭐 손실폭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까지 열어두고 그럼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도와줘요, 머니왕.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S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네, 혹시 21년도 초에 사신 건가요? 맞아요. 네. 이때 삼성그룹주가 정말 다 좋았었는데 삼성전자도 있고 또 물산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SDS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하필 그중에 삼성 SDS를 고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좋다고.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주식을 추천을 받고 매수하신 이후에 혹시 삼성 SDS에 대해서 찾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추천을 공부를 받으시고 방송을 보셨든지 뭘 보셨든지 간에 이 주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 주식이 정확히 어떤 게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그냥 잘 모르고 삼성은 다 좋은 회사니까 그냥 떨어져도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요. 저도 많은 이렇게 투자자분들 이렇게 뵈면서 작년에는 한 4천 명 정도의 분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쭤보면 왜 샀냐고 여쭤보면요. 야, 옆에서 사라더라. TV 방송 보니까 좋다더라.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에게 그러면 그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삼성이 좋다. 네, 삼성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가는 다르죠. 좋은 기업이 있고 내가 매수하고 주식이 올라가야지 나에게 수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라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업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주식은 안 좋은 기업도 성장성을 갖추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TV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IT 기업은 지금 자리에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IT 기업이 올라가기 위해선 다시 금리가 꺾이고 유동성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금리 인상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기업 거의 대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게 될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면서 저는 이 종목이 한 15만 5천 원쯤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5만 5천 원이나 16만 원.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18년도부터 이 종목은 22년도까지 주식시장이 상승장이었던 20년도에도 못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매력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아쉽죠. 그리고 앞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리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 방송을 잘 보시게 되면 저도 대형주를 좋아하거든요. 대형주,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코스피 200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 제가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거를 보시고 저는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딴 걸로 바꿀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심사님 참 그리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하이브를 26만 2천원에 샀는데 아이고, 그거 아이고. 선생님, 그냥 죄송하지만 이렇게 상담이 한 분당 딱 한 종목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네, SDS 감사합니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하이브 상황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용기가 네. 필요해 보입니다.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희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좋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 2,300원에 10%요. 네, 매수가가 2,300원. 2,300원. 네,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최근 구간에 좀 들어 올렸을 때 그때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전에 샀다가 물타기 전에요? 조금 해서 지금 그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전에 갖고 계셨다가 2,300원까지 평단을 맞춰 놓으신 상황. 네. 네네. 근데 최근 구간에선 2,400원까지 고점이 나왔던 상황으로 지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네네. 얼마큼 더 크게 볼 수 대표님이 있을지. 좋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셨구나. 네네. 인내가 정말 출중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매수가 근처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지 대한전선 하면 또 임광빈 위원 전문이셔가지고요. 바로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주 봐가지고. 예, 바로 네,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아저씨가 한번 사보라 해서 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제가 좀씩 물타기를 했어요. 네. 이 그러다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어떤 거 알고 계세요? 태양광, 태양광? 전선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전선 쪽으로. 근데 이 네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말씀하셨는데 막상 전화 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산다고 해서 다 수익이 아니에요. 제가 이 종목을 유상증자까지 받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유증 받으셨나요? 유증 안 받고 그냥 팔았어요. 유증을 안 받고 2년밖에 파셨어요. 안 돼서
아니 이 종목 유증을 2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유상증자였잖아요. 1,200원대. 네, 그거를 그냥 저기 매도를 했어요. 1,200원대 팔면 지금 100% 수익인데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치면 평단가가 한 1,700원, 1,800원대로 맞춰질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차트 보고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유상증자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유증 끝나고 감자까지 하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제 얘기대로 했었으면 지금 한참 수익 구간이고 특히나 유증 받은 물량은 지금 100% 수익 구간입니다. 자, 2,000원이 안착이 됐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AS까지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지금 실시간 상담 시간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요 조금 있다가 또 AS를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네네. 여기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대한전선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현재 기간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이 거의 2달째 순매수를 매일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대한전선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얼마나 부분에 더 초점 살까요? 맞춰주셨어요. 기간을 좀 여쭤봐 주셨네요. 아니 비중 말씀 주신 거 아닌가요? 네. 아, 비중은 비중. 얼마나 좀 더 늘릴까요? 뭐 여유 자금을 투자하세요. 여유 자금. 지금 여력이 되시는 선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시청자님 잠시 후에 AS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대한전선 그때 좀 추가 전략 더 세워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봤고요. 이번엔 문자함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바로 좀 태양광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풍력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CS 윈드입니다. 67,000원이고요.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8160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게 속절없이 무너져서요. 위원님, 네. 예. CS 윈드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네, 차트 볼게요. 이 종목이 3월 달에 1분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연기금에서 10% 지분을 늘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CS 윈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는데 CS 윈드를 연기금에서 2,10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최근에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봐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앞으로 고물가 구간대에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지수 하락에 따라서 속절없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고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의 물가 상승의 이 구간대는 신재생,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전의 SMR, 소형 원자로 기업들,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를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든 그 종목들이 최근에는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종목이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CS 베어링이 있죠. CS 베어링이 유상증자에 들어갔습니다. CS 베어링의 유상증자는 아마 6월 달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신주가 나오고 주주 배정이 모두 다 청약이 끝나게 되면 6월 말 7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CS 베어링의 유상증자가 끝날 때 다시 CS 윈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자리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CS 베어링, CS 윈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언제쯤 하셔야 되냐? CS 베어링의 유상증자가 끝날 때, 그러면 6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셨다가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 말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때 좀 대응을 해보는 구간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 기간까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CS 윈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리바트네요. 좋습니다. 매수가가 2만 원,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이 종목은 13,200원으로 현재 종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확실히 모든 종목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이 현대리바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2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이면은 예전이거든요. 21년도.
21년도 9월 달에 현대리바트를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얼마 전 3월 달쯤 부동산 종목들이 막 올랐었을 때 네.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가구 하나쯤은 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가구 관련된 종목이죠. 어떨 때 올라가느냐? 부동산 정책이 풀릴 때, 리모델링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때 부동산 테마로 엮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언제 가장 큰 피크를 찍었냐면 20년도에 거래가 터지면서 5월 10일 날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를 간 이후 추세를 쭉 우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자, 장기 종목이든 아니면 코스닥 종목이든 여러분들께서 차트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입니다. 자, 거래량이 가장 최대치로 터지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몇 달 동안 우상향을 보여주고 나서 자, 캔들이 꺾이고 나서 주가가 꺾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다시 부동산 건설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말을 통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뭔가 규제가 풀리고 실제로 재건축 관련된 것들도 막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져야 이제는 부동산 관련주랑 리모델링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1년 가까이 이 종목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이 종목을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나중에 거래가 한번 터져서 17,000원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개월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조금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리바트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한때 시세가 좀 기대감이 반짝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 조금 여유 두고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임강민 위원의 종목을 추가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원님께서 공략 종목으로 하이즈항공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5월 9일 매수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거의 10% 가깝게 최고가 수익률이 한번 기대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네, 현재 구군에 있어서도 고점 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하방을 가고 있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자, 하이즈항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5월 달엔 UAM 관련주들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TV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베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4월 말 곡물 관련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테마로 UAM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베셀을 말씀드렸고요. 자, 베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 아주 강하죠.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 독수리 형태다. 독수리가 공중에 쭉 떠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죠. 자, 베셀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말씀드린 게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입니다. 파이버프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말씀드린 게 하이즈항공이라는 기업이죠. 자,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역배열에 차트가 다 무너져 있는데 UAM 관련주들은 정배열 우상향입니다. 하이즈항공 또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가 한번 터지게 되면 하이즈항공은 몇 주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주 다시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하이즈항공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이즈항공뿐만 아니라 베셀, 그다음에 파이버프로, 또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5월달 UAM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도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상당히 그런 매력적이네요. 여러모로 그렇죠. 하이즈항공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 새롭게 좀 관심 담아보시는 분들은 하이즈항공 지금 두드려보는 전략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상담 주셨던 만큼 대한전선 지금 구간에서 좀 짚어봐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는 이 종목을 참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1,880원에 매수가 됐죠. 자, 이 종목은 위원님 뭐 장기적으로 아까 전에 좋게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추가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볼까요?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 예. 어떤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인베스터 위원은 단기 매매를 하는 분인가? 테마주를 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요. 단기 매매와 테마주보다는 중장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중장기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주를 아무리 공략을 잘해도 그 순간 어떤 달 정말 포텐이 터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를 벌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거의 대부분의 슈퍼게임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느냐?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어느 구간에 가면 한계를 느끼게 되죠. 대부분 중장기를 했고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었고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몇 년을 끌고 가서 몇천 % 수익을 내서 큰 자산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중장기가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중장기로 가지고 간다? 얘기를 드리면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네, 그냥 일단 휘똥약 매매를 하는 거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샀는데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종목이 왜 올라갈지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여기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작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을 크게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시장에서 하필 이 종목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22년도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해지냐고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미국이 8%예요. 미국이 8% 인플레이션 비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1억이 올해는 9,200만 원의 가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8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800만 원을 안 벌었으면 올해 1억 800만 원이 있어야 작년에 1억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물가 상승 수혜주다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내 계좌에 내가 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해지된다라고 합니다.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쇄되지 않습니까? 손실과 수익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때 많은 돈을 벌어놓고 화폐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오겠죠. 네,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몇 년 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통해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 방법입니다.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요. 몇 년을 죽쓰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느냐?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정말 대시세가 났죠. 네, 제가 이것을 통해서 MTN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좋다라고 몇 개월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1,200원 유상증자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200원 받고 나면 내 계좌에 몇백 퍼센트 이렇게 수익이 또 나게 되죠. 그거 파는 게 아니죠. 지금 자리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평단가가 1,700원, 1,800원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보다도 거래가 더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닥에서요. 이미 2번 이 거래가 이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1조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만 해도 거래가 1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거래가 2조가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2조짜리 기업이 거래 대금이 2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 말은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2,000원을 안 차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 2,000원이죠. 바닥입니다. 여기는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 수 있으면 더 사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다른 종목을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전선 2,000원 말씀 주셨고 지금 종가상 2,000원을 만들면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구간은 앞으로 이제 돌파 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대한전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열어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확실히 콕 집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어떤 종목이 다음 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예. M&A 주식을 보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터스라는 종목, 그리고 HLB, HLB 생명과 HLB 제약 같은 종목을 다시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반등장입니다. 다음 주는 반등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요,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종목들 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구간대에서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이 몇 주간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HLB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HLB 생명과학, HLB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리보세라닉, 네, 그 미국의 자회사 LSB 바이오 파트너스가 있죠. 리보세라닉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간암을 표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의 암을 표적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지금 같은 시장은 바이오 기업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노터스 때문입니다. 자, 노터스가 작년 말에 HLB가 인수를 했죠. 이 종목이 HLB에서 8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인수를 하고 여기서 1대8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HLB 그룹주가 올라가면서 노터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HLB의 성과 중에 하나인 리보세라닙이 유용성, 임상 3상 유효성을 지금 확인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HLB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 월요일부터 시초가 공략해서 다음 주는 내내 HLB 관련주들이 좀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 접근도 매우 훌륭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5월의 관심주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 아무래도 지금 이슈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련해서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가격 전략 여러분이 잘 담아가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위원님, 그러면 이 가격 전략과 함께 더불어서 또 무료 방송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단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단타를 안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단기 매매가 되는 구간이 있고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요. 미국 시장이 4% 반등을 했죠. 우리나라도 다음 주는 다시 전 업종이 골고루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눈 감고 매수해도 올라가는 그 시장이 다음 주에는 펼쳐질 겁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회 상장 이슈, 그리고 3자 배정 이슈, 그리고 M&A 이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놓칠 수가 없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 상황까지, 시장의 분위기까지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기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만큼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일주일 기회를 잡기 위해서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지금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그 전략도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임강빈 의원의 사진 보일 거고요. 그 옆에 방송 중 네모 버튼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주식시장에서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이야기들까지 꼭 다채롭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또한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빈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방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분석에 있어서도 달인이십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냉철하게 이번 주 시장 점검해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정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 골라야 하잖아요. 그 힌트들까지 공부하고 얻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소통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란톡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만약에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이 QR코드 쪽을 향해서 쫙 갖다 대시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 참 계좌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계좌를 살려줄 수 있는 정말 초특급 울트라 그런 종목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무방까지 여러분 꼭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인사드릴게요.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인 느낌이 들고요. 한 주 동안 정말 위원님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가 궁금했고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하선 앵커님께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았는데 이제 밤방송 하다가 주말마다 만나 뵈니까 좀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는 토요일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밤방송이라든가 그 못 보시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토요일 날 방송이 진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여러분들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성공 투자, 이 정말 쉬운 장이 아니에요. 성공 투자라는 말이 지금 장에서 정말 쉬운 장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날카롭게 이 시장을 좀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바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 봐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예. 아침 방송에 출연하거든요. 예. 위크리로. 그때는 이제 어떤 말씀이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기회요? 어떤 이제 그때 나스닥이 급락 나왔을 때예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스닥 오늘 양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목요일 날. 그런데 또 양봉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도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 6.27%가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린 거에 비하면 예. 코끼리 비스켓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떤 그 성공 투자 팁을 드리는 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거죠? 저는 딱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중이 가는 길을 조금 비껴가시라. 두 번째, 남들이 안 볼 때, 그러니까 이슈화되고 뉴스화되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 이미 그때 늦은 거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운 좋게 적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리뷰를 해보면 지수는 쉽게 해서 반경 모드에 와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종목으로 가서는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 탐닉에서 야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한일사를 못 샀으니까 바보 같게 들었을 때 고점 되면 50% 빠졌거든요. 그 제가 늘 경고음을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 지고 이제는 실적주 즉 펀더멘탈의 종목들이 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한번 준비한 차트를 보고 또 투자의 팁까지 함께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화선앵커님, 재료가 먼저일까요? 차트가 먼저일까요? 차트? 그게 꼭 선행해서 움직여요. 절묘해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지금 밤새 3% 이상 예, 급등 나왔죠, 올랐어요. 나스닥이. 예. 왜 올랐어요? 너무 내렸다? 답이 그거예요. 아니, 그 좋은 뉴스 하나나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참 외로웠거든요. 예. 월요일 이제 주식왕 나와서도 그렇고 예. 밤방송에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되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가 있어요. 막연히 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릴 때 우리가 차트가 우리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황금 맥점 전략 코너인데 딱 두 가지만 아셔도 돼요. 당하지 않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는 이평선에, 이동평균선 아시죠? 이격도만 아셔도 돼요. 두 번째, 보조 지표에서 스타캐스틱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로케이션에 있느냐, 그것만 아셔도 다 수익 나요. 아, 진짜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위에부터 짝짝짝 이제 올라가다가 이평선, 이거 이격도고, 지금 이평선 이격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얼만큼 내렸어요? 아. 오늘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렸죠?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이격은 봐요. 뉴턴의 제1법칙이 뭐냐면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요. 그 다음에 많이 벌어지면 이격 봐요. 이렇게 이격이 서로 벌어졌죠.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요. 거리두기 하고 있죠. 예. 이게 봐, 이격도예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황금백점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에서 우리 저와 함께 하신 분께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쏙쏙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또 돌파가 쉬워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 좋은 거 저 못 봤어요. 예. 나 미국 시장이 왜 올랐나? 저 솔직히 안 봤어요. 예. 왜? 우리는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들이 아니라 그럴 때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6%나 올랐어요. 와.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보조 지표에서 뭐 여러 가지 MACD가 있고 RSI가 있고 예. 스타캐스틱이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제가 기법 강의 바르거든요. 스타캐스틱을 봐라. 그게 변동수 지표에서 가장 맥점적 핵심 키워드다.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노란색 부분. 이게 과매도?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10에 10 이하로. 근데 이럴 때는 뭐예요? 빨간불은 거의 경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저기서 늘 이제 막 큰일 났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넘었다. 저는 10년물? 방송 나와서도 예. 이거 음봉 나올 겁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음봉 나올 거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양봉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진짜 개인 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거에 삼성전자 96,000원대, 그 다음에 한일사료 테마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캔들이거든요. 네. 이거 생각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팻하고 뚱뚱하고 장대 양봉이면 네. 비화되는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제가 내겨실래요? 이거 5월달 음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음선이에요. 이게 예. 미국은 우리가 또 틀려요. 미국은 내린 게 틀려요. 빨간색이니까.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꼭지다. 쌍구점이잖아요. 꼭지다. 그러면 현물 시장, 주시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이제 좋아질까요? 기회가 오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주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테마주가 떴던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질이 안 좋으니까 잡주성. 제가 볼 때 잡주성입니다. 본론 가치가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시세가 끝만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 틀린 안 보실까요? 일단 그래서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지금 나석 봤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종합주기적 차트를 볼게요. 좋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딱 이 선만 그것도 답이 나와요. 이게 지지선이다 때가 이제 저항선이 됐어요. 이거 뚫을 그러네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거예요. 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시황 전략은 아까 나스닥이 핵심이니까 그다음에 코스닥이 우리 개인 투자한테 저는 기회가 되고 결국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 펀더멘털 장세하는 게 실적주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보실까요? 네. 똑같아요. 나스닥은 똑같은 거 말아요. 나스닥이 5년 연봉으로 보면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5년 연봉에서 딱 5년 이평선을 찍고 갔어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이때 3버튼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3버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주가는 올랐죠. 예. 이것도 지금 3버튼이 나왔죠. 이게 바닥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것은 기회인 거예요. 이것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한번 그 코스닥 한번 연봉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을. 이거 오늘 제가 시황전략에서 투자하는 걸 5년 2편 딱 찍었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이게 빨간색?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결국은. 그래서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제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여기서 얘기 나옵니다. 나스닥을
최저점에서 포착해서 6% 올랐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저점 매수가 답이다. 남들이 안 볼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종목별 흐름을 봐도 우리가 대략 팁이 나와요. 아까 한일사료 말씀드렸죠? 한일사료라든가 현대사료가 시작됐는데 밸류션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사료가 자 군산에 이렇게 과거에 루보 같은 공장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대통령이 누가 그 방문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죄송. 그런데 그게 영업이익이 12억짜리예요. 네. 시총이 1조예요. 그러면 우리 이하선 형님 주식이 쉽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 아나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12억 영업이익이 날 회사를 아무리 우크라이나 뭐 그런 것도 사료 만드는 회사가 1조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투자들이 그런데 막 탐닉해서 야, 내가 못 잡으면 지금도 예. 그럴 거다. 이게 뭐 50% 빠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미 3년 전부터 이건 꼭지다. 몰려 다니지 마세요. 이 테마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여기서 잡으시면 거의 없고 이슈화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요.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그러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저점에서 이런 종목 몇백 프로 수익 나시면 몇 분이 나실까? 저도 이만큼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저는 차익 욕구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겉모양은 수익이 몇백 프로 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크게 고생한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전쟁 관련주죠. 대선 관련주 같은 거. 예. 잘못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리면 3, 4년 고생합니다. 대북 관련주 아까 아나테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테마주 실효성 테마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 참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좋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일을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테마주 너무 탐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엄청 그런 줄 몰려 다니셨다는 거.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여러분들 정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아기업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내용 있는 것들을 저점을 좀 오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펀더멘털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석구석들을 좀 많이 발견해 주셨어요. 사실 위원님, 네. 우리 많이 보면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투심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쨌든 할 거라면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잘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남들이 안 보는 좋은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이번 주 좀 공부해볼 만한 종목들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뭐부터 볼까요? 테마를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뭘까요? 테마, 테마. 두 그리고 가지. 실적. 그렇지. 실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롤러코스터 타면서 이렇게 하면 좀 수익 나고 잘못하면 크게 낭패보는 예. 테마. 그 실효성 테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시장의 질이 안 좋을 때 실효성 잡주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투기주라고 저는 명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안 하고도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룰루랄라 수익 낼 수 있는 게 룰루랄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테마를 해야 돼요. 예. 영원한 테마는 뭘까요? 실적.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이죠. 그것을 어디서 잡아야 돼요? 맥점에서. 저점에서. 그럼 다 수익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 코스닥 보면은 장대 음선이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음선 나왔어도 또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어요. 자, 아까 한일사료 같은 거 저는 별로 탐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용이 탄탄한 종목들 첫 번째 KG 케미칼입니다. 물론 쌍용차 인수 그런 모멘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종목 한 몇 점에서 잡은 게 언제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자, 오늘 이제 배우는 시간이죠.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수익이 나는데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한 테프 쉬는 거죠. 보통 개투자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이때는 분명히 이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반방송 보면 오늘 KG케미칼이 뭐 때문에 올랐고 쌍용차 인수 때문에 올랐고 이럴 때는 한 테프 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눌리면서 음설이 몇 개 나왔어요? 7개짜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41%나 급등이 나왔다. 또 이 쓰리스타의 그런 어떤 그 맥점? 이렇게 어려운 양에서 41%나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다. 이게 KG케미칼입니다. 두 번째,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이따 무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패턴들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이런 패턴은 벌써 월요일 내가 포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 무방에 먼저 꼭 오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양설이 5개 나와요. 5개 나오면서 이렇게 보통 개투를 상 한번 좀 먹겠다고 막 따라다니죠. 그때 따라가시면 뭐 이렇게 하면 상도 가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포화형 음선을 줘요. 그러면 이 상선 다음에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상 무수 안 받아 30분 차트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요 바닥에서 많이 오른 거거든. 이렇게 줄 때 이게 쌍바닥을 맞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41%.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맥점을 공략하시면 직장인은 누구나 다 쉽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수익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GSE.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따도 뭐 대박주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면 제일 저점을 잡았을 겁니다. 언제요? 이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진짜 퍼펙트 할 수 있는데 그 남들이 안 볼 때 이때부터 다이렉트 100% 오르고 이 종목은 진짜 저하고 이제 또 연도 잘 맞아서 뭐 연은 잘 맞았다고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서 황금 맥점 했죠?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전대 망치죠. 아까도 그 보셨죠? 보통 개인투자는 어디서 좋아하세요? 많이 올랐을 때 장대양선, 적상병 그런 거 좋아하시죠? 역전대 망치 음선이에요. 아, 이 역전대 망치 음선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럴 때 그 빈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게 황금 맥점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죠? 상한까지. 또 어제도 얼마 전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도 여기서 어때요? 딱 여기서 모닝스타 나오면서 당일날 15% 아주 깔끔하게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또 이제 HFR인데요. HFR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음선 줬을 때 이것도 역전대 망치네요. 이거 내용을 아셔야죠. 그래서 9% 정도 상승합니다. 사실 이 지금 5G에서 대장은 뭐니 해도 M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다르면 KT도 지금 서비스에서는 제일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5G 장비에서 대장은 HFR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단기씩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장중 무발을 했는데요. 목요일 날이 지수가 얼마 내렸나요? 3.77%였습니다. 코스닥이. 그런데 난리 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로 함께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날도 짤짤 이렇게 수익 드렸고 KG케미칼 다 드렸고 거의 퍼펙트하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택도 그날 한 종목 좀 내렸는데 또 좋게 흐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락장에서도 이것은 부에 걸리면서 19%나 올랐어요. 자, 보세요. 보통 개인 투자들 좋아하는 거 어느 위치에서 좋아하느냐. 이걸 내가 못상 봐보았거든요. 마치 하늘사료처럼 이렇게 쫙쭉 올라가죠? 그럼 이때 매수하시면 또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설이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오면서 역전된 망치. 이거 손이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19% 정도 상승이 났다. 그때 함께 하신 분들 그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일테크노스라고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똑같죠. 이피어스 밑집에서 양양무 음선이 났는데 어제 뭐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갭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2%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한 거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어제 그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봐요. 보세요. 양선 다음에 포항의 음선이었죠. 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뭐 적지는 않지만 이것도 적지만 3% 정도 안정된 수익을 나고 있다. 현대차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현대차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 개인적으로 싹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업 만화 때문에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것도 우리가 변곡점에서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 현대차까지 확실히 좀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노크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그럼 잠시 정리하고요. 조금 더 심화 시간으로 심화된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더 한 단계 더 디벨롭 해볼게요. 위원님, 네. 수익률이 조금 더 짱짱하고 그리고 그 황금 맥점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을 보는 게
사실 거의 다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이 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한테 너무 간절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물방 고기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수익률까지 더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아, 그러면 최고죠. 혹시 이런 속담 아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먹을 없다. 게 없다. 그런데 에? 소문나면 어? 나도 몰래 그로 달려가. 맞아. 왜냐면 맛있다니까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거든요. 그죠? 예. 그거 내가 그 소문난치 못 가면 바보 같아. 예. 이미 늦는 거죠. 아. 가면 설거지 해줘야죠. 남들이 다 먹었으니까. 모두들? 아니 이건 제가 좀 네, 과장된 맞아요. 표현 아니고 맞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하라. 여론몰이, 쏠림 현상, 군중심리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남들이 안 볼 때 좁은 물을 선택하면 내어있는 것들은 저점이 잡으면 수익 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주식 굉장히 쉬워요. 대중에서 좀 멀어지시고 두 번째 심층 공부하면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여러분들 매수해서 남들이 막 따라붙을 때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앵커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심화 학습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입니다. 선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몇백 프로 수익 났다 해서 여러분들을 유인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이 개인터들의 아픈 계좌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은요. 여러분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매매를 했지? 내가 왜 계좌가 자꾸 야유어가지? 그러면은 그런 계좌를 보시면서 과거에 매매한 그 히스토리를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정보 선장이 콕콕 찍어드리는 그 종목이 정말 내가 고점이었는지 고점에서 추격하는 매매였는지 아니면 저점에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펀더멘털을 되는 종목을 저점에 포착해야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기법 강의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주 4시부터 또 VOD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VOD도 그러면 그런 것들만 하시면 다 수익 나요. 자, 아까 GS는 넘어가고요. 첫 번째, 해성 DS입니다. 자, 결국 펀더멘털이 뛰어나야 돼요. 펀더멘털이 뭐냐? 아까 말했죠. 영원한 템을 주시해서 펀더멘털이에요. 근데 개인투자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잃으신 게 많으니까. 탐욕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좌 복구에 올라해서 자꾸 많이 오는 테마죠. 아까 말했죠. 잡주성? 그런 것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안타깝죠. 그러면은 잘못은 낭패를 보고 몇 년 동안 고생한 거란 말이에요. 해성DS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해성DS는 잘 아시죠? 반도체에서 제가 딱 2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차량을 리드표면서 국내 탑픽입니다. PR 보십시오. 16배밖에 안 돼요. 16배. 그리고 이 황금 맥점이 잡는 맥점 보세요.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1도 없습니다. 1도. 그러면 1도 없으니까 상승을 눌리면서 계단식 상승파 이게 물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또 최근에 결정적으로 포착했던 게 그래 지난 걸 그만두고 이게 뭘까요? 좀 보셨죠? 양양 역전된 망치 황맥기체도 한번 5예요. 108%나 상승했네요. 자, 해성DS에서 이제 좀 그동안 좀 봤던 것들은 또 한번 복귀하시라고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도 GS와 함께 제가 제일 저점 황금 매출을 포착한 거예요. 이것도 이때부터 포착한 거였죠. 눌리면서 계단식 상승파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367%나 올라갔습니다. 최근 거나 보실까요? 최근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선 다음에 음선 나왔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양양 캔들.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V에 걸리면서 그냥 당일 17% 수익 났다. 누적은 367% 수익 났다. 음선을 즐기시자. 음선. 중앙에 에너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까 GS에도 저희가 첫 번째 공략할 때가 바로 음선 공략이었어요. 이것도 음선이 7개 나올 때 거의 이때는 질려서 손절하거나 달아나십니다. 우리는 그때 춥춥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동에서 16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뭐 제가 여기 똑같습니다. 그 GS처럼 최저점에 잡아서 이미 700% 수익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뭐 지났으니까 차치하고 역시 이 에코프로비엠은 황금 맥점 전략의 포착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였죠?
저기 공장이 불나고 그다음에 또 내부자 거래 때문에 시련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것들은 참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공장이 거기만 다 보일러실이에요. 생산 라인이 불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토들은 불났어. 이거 에코프로비에 큰일 났네. 근데 어디서 불났고 그 불난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게 냉철히 분석을 해야죠. 그냥 수박 거닫기식으로 불났으니까 끝났구만. 내부자가 라니까 상폐되겠구만. 내부자가 라니까 상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표이사가 뭐 공공횡령이다 위험 그런 것이 상폐 사유가 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 내부자 거래한 사람만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그 상황에 내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 오해선에서 쌍둥이 패턴이라고요. 계단식 상승파 전저점 한 번에 깼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요일 날은 해피한 게 진짜 저를 신뢰가 함께 하실 분들은 이런 매매, 잃지 않는 매매, 예? 내려서 조금 내리고 이러면서 이것도 57%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그 참 이제 보시게 되면 주식이 참 재밌기도 해요.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셈스 있습니다. 아셈스 같은 건 또 일단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죠? 예, 이제 한밀트라 해서 그 무공해 접착제 만드는 거예요. 신발 같은 데 다 들어가고 자동차 내장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이 좋죠. 자, 이 종목 2만 원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뭐냐? 본질 가치 대비 주가의 괴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사료가 영업이익이 12억 나는 회사가 시총이 1조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저기 북한에 리조트 갖고 있고 골프장 뭐 갖고 있는 아난티가 시총 2조 8천까지 말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인 거예요. 그런 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 가치가 2만 원, 어쨌든 2만 원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만 원짜리가 만 원대까지 내리면 이거 땡스를 하시죠? 싸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점에 잡는 건 바로 황금 맥점이다. 이거 진짜 신나게 아까 GS처럼 신나게 학교에서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음서 세계에서 최근에 공략, 양은행 안전콩에 또 한 번 급등 이렇게 해서 한 83%나 상승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셈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참 저점이 좋겠죠. 스틸에서 제강에서 가장 대장이 뭘까요? 세아제강이에요. 세아제강. 그러니까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결국 유가 상승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자꾸 유정 하려면 그 강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또 파이프라인 들어가죠. 저기 운반 하려면 그런 것들 수요가 늘어나겠죠. 물론 미국에 쿼터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PR 보게 되면은 얼마예요? 그래, 가치를 5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잡느냐? 맨 저점에 잡는 거예요. 양양음 이거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똑같이 레귤러하게 나와요. 양양음 도지?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들이 이루었다. 79% 상승했네요. 이런 종목들을 자꾸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매매가 여유로워져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밤잠 못 주무시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종목 해놓고 밤잠 못 주무고 그냥 일하시면서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땀 흘려서 이러신 돈을 이런 데다 그냥 아까 테마주 같은 거 고점 되게 반토막 나는 거 그럼 몰래 다니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왜냐하면 시황 전략도 저 외로웠거든요. 밤방송 할 때도 정말 매체됐어요. 지금 저점 기회다. 나스닥 양봉 나온다. 그거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주식도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 우리가 이게 매매한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사료 관련주에서 제일 저점 꽂혀한 건 바로 한탑이었고 황금 맥점이었다. 이것도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때부터 사실 저는 뭐 1,000원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상승해서 264%. 네, 이건 그냥 참고로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송홀딩스가 있어요. 신송홀딩스도 이제 결국 그 이제 에그플레이션 그 관련주기도 한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유사한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야, 이제 또 이슈화돼서 얘기가 나와요. 상한가가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뭐고 또 시간의 상승 종목은 뭐고 그게 나오죠. 그러면 그게 많이 참고가 되시죠? 어떤 참고가 되실까요? 이미 시간의 상승은 또 제가 팁을 드릴게. 여러분, 내가 그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데 내 세력인데 왜 시간의 상승을 시킬까요? 어떤 특별한 막 그냥 대형 호재 아닌 다음에
팔아먹으려고 시간에 상승시키는 거예요. 세력들이. 거기에 개인 투자들이 막 또 이렇게 몰려다니세요. 제가 팁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 상한가 하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면 야, 이거 좋은가 보다 하고 몰려다니잖아요. 이때 누르죠. 근데 황금 백점 전략은 이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 여기서 포착이 돼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점이었죠. 이렇게 해서 한 200% 정도 상승이 일어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이제 바이오도 보셔야 돼요. 어제 이제 HLB 같은 건 이제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HLB 같은 건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요, 타방송 나와서 셀트리온은 제가 15,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진짜 주구장창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30만 원 이상에서는 저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저한테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HB 같은 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HB 같은 건 구명적, 저도 이제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인데 어제 올랐어요. 단 그런 종목보다도 캐시가와 실제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CRO에서는 이게 바로 황금 백점 전략에서 양음. 이게 그 유명한 황미끼 전략 넘버1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계속 올랐네요. 사실 더 이렇게 올랐는지도 몰랐네요. 보니까 119%가 올랐더라고. 이거 왜냐면 황금백경 그 황미끼 그 앱에 다 나오니까 검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바이오 뭐가 있냐면은 바이오 FTAC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사놓고 일정 부분 한 10% 내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길게 보셔도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점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이 고점 대비 한 반 토막 가까이 나서 잡으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자꾸 눈이 안 가고 귀에 소문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56% 정도. 이런 용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점핑 이렇게 음선나무 점핑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어제도 11% 정도 올랐네요. 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아까 KG 케미칼처럼 완전 KG 그 그룹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KG 그 그룹 회장님이 굉장히 M&A 도사예요. 그래서 동부스틸도 먹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 사장에서 이게 될 무조건 그거 잡거든요. 그래서 뭐 쌍방울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KG ETS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메인 그 회사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때 지난번 에너지하고 환경 부분을 매각해서 현찰을 한 5천억 어바웃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실탄이 있으니까 쉽게 인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뉴스가 나면 늦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수익을 많이 낼까? 이때부터는 어제도 막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고점 대비 21%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매매를 잘하는 스캘퍼,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막 맨날 MTS 이렇게 보면서 매매 잘하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잘못 따라하면 아까 사료주도 마찬가지고 낭패를 봐요. 그러면 이 저점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수익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황금 백점 전략은 조금 사놓고 시간의 가치를 쌓아 또 급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수익이 잘 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원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죠? 장대에서 세우고 또 승구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구리가 뭐냐면은 일단 가격이 내리면서 이평선 이격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붕 떠 있는 것보다 땅을 딱 그라운드 찍고 점핑하면 더 안정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평선을 맞고 튕겨져 나가는 그린빌 법칙에서 제3 상승의 제1법칙 3법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상승라인 눌리면서 이렇게 음선 세개 있다면서 39% 상승, 또 한 번 양양음에서 포착해서 꾸준한 상승파 67% 수익이 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싹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에서는 공기 압축기를 만들기 때문에 원전에서 그렇게 좀 파급력은 있다고 보지 않지만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도 접근해서 결국 패러다임이니까 수익이 냈다. 자, 또 한 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샘표 같은 거 한번 우리 공부하십시다. 이따도 제가 이제 무방을 준비하겠지만 이 샘표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거 계속 강조했다니까요. 일요일 날 이따 노란톡 거기서도
월요일 날 상승 긍정적인 상한가 갈 종목이 있습니다. 믿고 함께 가십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상한가 2방 뽑았어요. 자, 5일선 아래 도지 양음량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제 이런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풍제제 같은 스타일 다 예고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 100점 전략은 이미 이슈화돼서 뉴스 나와서 테마 추격 매수해서 럭키하면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안 볼 때 수익 내는 거죠. 자, 하이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양선 다음에 도지였죠. 이게 2% 밀집이었죠. 이것도 노란통에서 똑같이 여러분께 무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그냥 3일 동안 52%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SBW 생명과학이에요. 굉장히 쉽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양양음에서 이 황물기 넘버원 이렇게 갔죠? 45%나 쫙쫙 올라가더라. 역시 저점이었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우질에 대해서 한번 AS 드릴게요.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에서 좋게 보는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는 바로 우진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에서 대장인데 워낙 유통 물량이 많고 무거워요. 또 유증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원전을 볼 때 우리의 팁이 뭐였다 보면 폐배터리도 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진이었어요. 109%나 상승이 일어났네요. 자, 이것은 21선 정도에서 지속 관심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진. 지금 이평선 라인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추세적으로 여러분 저 추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한번 들여다볼게요. 위원님. 네. 종목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제 지금은 안전하게 보셔야 돼요. 안전하게. 네.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틀이 뭐였죠? 테마주 뜨고, 지고, 실적이 뜬다. 그러면 나스닥도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해승DS에서 반도체에서 차량 리드프 되면 좋게 본다고 그랬죠. 하나, 기판에서 탑픽이 있어. 기판? 네. 뭘까요? 볼까요? 심택. 심택. 네, 심택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은 목요일 날 무료 방에서도 추천도 드렸고 그랬으니까 이 자세한 내용, 그 기술적 맥점,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심택 통해서 신받다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계좌에 있어서 살찌울 수 있을 만한 방법들까지 오픈해 주신다고 합니다. 의원님, 네. 무료 방송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참 아픈 계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많아요. 지인이 어떻게 그거 하는 예. 뭐 다른 그 TV 방송, 경제 방송 부장님도 40% 손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최저점에서 맥점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 외로웠다고 그랬잖아요. 자,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샘표 차트 보셨죠? 영풍제지 차트 보셨죠? 저는 항상 황금 맥주는 장이 끝난 포차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픈 계절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월요일날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직장 하시는 분들, 제가 토요일에 해피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해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공개방송은 좋은 정보 선장한테 그냥 쫙 한번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커피도 쏠게요. 와, 커피까지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커피 쿠폰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머니왕 2부도 이어서 열려집니다. 함께 보세요. 고맙습니다.